안녕하세요.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ITQ 엑셀 2022년 9월 시형 함수편과 조건부 서식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푸는 두 문제 하고요. 한 개 셀에 함수식으로 완성하는 4문제, 총 6문제가 주어집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할게요. 결제 1을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한 값에 1을 붙이시오. 라이트 함수와 %,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요. 라이트 함수라 적으세요. RIGHT 가로 열고 fx 클릭. 라이트는 오른쪽이죠. 관리 코드가 첫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찍고요. 오른쪽에서 몇 자를 추출하면 2개를 추출할 겁니다. 마지막 두 글자라는 것은 오른쪽에서 2자라는 뜻이에요. 2글자 추출이니까 2 입력. 됐습니까? 자, 요렇게. 그리고 그 뒤에다가 2를 붙여라 그랬으니까 함수식에 커서 놓고 Shift 7 %, 연산자 붙이고 쌍따옴표 하고요. 거기다가 1 쌍따옴표 닫기. 이렇게요. 됐습니까? 수식 완성입니다. 확인. 드래그. 이렇게 옵션 펼쳐서 서식 없이 채우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관리 코드의 5번째 글자가 1이면 브론즈, 그 외는 공백으로 처리하라. if와 mid 함수를 이용하네요. 먼저 mid 함수에서 관리 코드의 5번째 글자를 찾게 되는데 mid 함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mid 함수는 첫 번째가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작 위치, 세 번째는 개수. 이렇게 이것이 mid 함수의 형식이에요. 자, 여기다 놓고요. 커서 회원 등급에 놓은 상태에서 등호 적고 mid 함수라 적습니다. MID 가로 열고 fx 클릭. 자, 첫 번째 값이 문자열입니다. 관리 코드의 5번째 글자 찾는 거니까 관리 코드가 첫 번째 문자열 찍고요. 두 번째 인수는 시작 위치입니다. 시작 위치는 5번째 글자니까 5를 적으면 됩니다. 5 입력. 그리고요, 세 번째 인수는 몇 자 추출하는 겁니까? 그냥 관리 코드의 5번째 글자를 뽑는 거니까 한 자 추출입니다. 자, 관리 코드의 5번째 글자를 mid 함수에서 구한 거예요. 아시겠죠? 확인. 자, 한번 요거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드래그. 서식 없이 채우기 하고요. 지금 관리 코드의 5번째 글자를 추출해서요. 그 값이 1이면 브론즈로 하고요. 그 외는 공백 처리입니다. 5번째 글자, 관리 코드의 5번째 글자 하는 것은 요거 말하는 거죠. 자, 요거 관리 코드의 숫자 뒤에 있는 거에 가운데 있는 거. 요겁니다. 211, 1, 2211. 자, 1로 되어 있는 요 값들은 뭘로 처리하냐면요. 브론즈로 처리할 것이고 그 외의 값, 얘들은 다 공백 처리를 할 겁니다. 그거는 if 함수에서 구할 거예요. 관리 코드의 5번째 글자 요거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잘라냅니다. 그리고 등호에다가 if 함수를 쓰세요. if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 값은 금방 오려두었던 관리 코드의 5번째 글자 컨트롤 V 해서 붙여놓고요. 그 글자가 1이면 했으니까 조건에다가 등호 붙이고 쌍따옴표 1 그냥 숫자만 넣으면 안됩니다. 저거는 글자로 보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자, 쌍따옴표 닫기 됐죠? 그러면 이게 참이면, 조건이 참이면 여기는 브론즈가 들어갑니다. 브론즈 이렇게요. 됐죠?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 그 외에는 공백 처리, 참이 아니면 공백 처리는 쌍따옴표 2개입니다. Shift 누르고 쌍따옴표 2개. 자, 요것이 우리가 미드 함수와 if 함수에 의하여 회원 등급을 구한 거예요. 확인.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공백 처리이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자, 드래그 하시고 옵션 펼쳐서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러니까 회원 등급은 어떻게 있습니까? 관리 코드의 5번째 글자 요거지 않습니까? 요 5번째 글자가 1이면 뭘로 처리한다고요? 브론즈 회원 등급이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리고 그 외 값은 공백으로 처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2번 완성입니다. 세 번째 문제, 다연은행의 이용한도의 평균을 SUMIF와 COUNTIF에서 구합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부터 설명드릴게요. 평균이라는 값은 합계 나누기 개수입니다. 이것이 평균이죠. 합계는 SUMIF에서 구할 거고요. 요거는 SUMIF. 개수는 COUNTIF 함수. 요거에서 구할 겁니다. 자, 먼저 함수식 하나, COUNTIF 함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등호 적고 COUNTIF COUNTIF 함수의 형식은 검색 범위 이게 있고요. 조건 닫히면 됩니다. SUMIF는 이 뒤에다가 합계 범위를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COUNTIF 함수에서 개수를 찾을 겁니다. 자, 평균값 먼저 합계 먼저 구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커서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 SUMIF라고 적습니다. 등호 쓰고 SUM SUMIF 가로 열고 FX 클릭. 범위는 다연은행 요겁니다. 이 조건이에요. 다연은행이 있는 곳은 여기 있네요. 결제은행이 여기서 구하는 범위예요. 다연은행이 있는 그 값 범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결제은행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다연은행이라 입력합니다. 다연은행 탭키 꼭 눌러주시고, 세 번째 값은 SUMRANGE 더하려는 값의 범위죠. 여기 보면 이용한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요거 드래그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것이 SUMIF에 의하여 다연은행의 이용한도의 총합을 구한 겁니다. 222라고 나오네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COUNTIF 함수에서 다연은행은 몇 개 있는지, 즉 결제은행 이 범위, 요 범위 내에서 검색 범위가 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요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다연은행이가 되겠죠. 요 값입니다. 그거는 COUNTIF 함수에서 구할 거예요. 나누기 슬래시 걷고요. 여기다가 COUNT COUNTIF
가로 열고 FX 클릭 다이언은행이 있는 결제은행이 검색 범위입니다. 이 중에 다이언은행은 몇 개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면 하나, 둘, 세 개라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다이언은행 탭키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다이언은행은 3개가 있고요. 그 3개의 값을 총합으로 나눴어요. 총합을 3으로 나누니까 74 이렇게 나오네요. 자, 수식 완성입니다. 확인. 다음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최대 결제 금액을 맥시멈 함수에서 구합니다. 커서 네 번째다 놓고요. 등호 적고 맥시멈 MAX 가로 열고 결제 금액이라고 그랬죠? 결제 금액. 결제 금액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요거 범위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맥시멈 함수는 범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최대값 얼마입니까? 2490. 요거네요. 요것이 여기서 구하는 답이에요. 결제 금액 중에서 최대값.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고요. 됐습니까? 자, 엔터. 2490. 요게 최대값. 설명드렸죠? 네 번째 문제 완성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한진은행의 결제 금액의 합계를 뒷섬 함수에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커서 놓고요. 등호 적고 뒷섬 DSUM 가로 열고 FX 클릭. 뒷섬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인수는 제2작업 시작할 때 어느 영역을 복사하라고 합니까? 뒷장을 넘겨보세요. 바로 그 영역 B4부터 H12까지. 요게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요거 에워두드로 갑니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뒷장을 봐라. 자, 드래그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인수는 필드 범위를 입력합니다. 즉 금방 구했던 요 범위 B4부터 H12 영역에서 결제 금액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얘는 몇 번째 열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앞서 따라가세요. 1열, 2열, 3열, 4열, 5열. 됐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필드 번호는 5가 되겠습니다. 5 입력. 세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한진은행. 이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셀 범위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냥 한진은행만 툭 찍는 게 아니고 필드명인 결제은행까지 잡아서 요렇게 요거만 하면 안 됩니다. 필드명도 같이. 자, 요렇게 됐습니까? 자, 뒷섬 함수에 의하여 한진은행의 결제 금액의 총 합계를 구한 겁니다. 확인 됐고요. 마지막 함수 문제 6번입니다. 6번 H14셀에서 선택한 고객명에 대한 누적 포인트를 구하라. V lookup 함수입니다. V 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6번 문제는 매번 나오는 겁니다. 단골 문제예요. 자, 여기에다 lookup 함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등호 적고 OOKUP
가로 열고 첫 번째 값은 찾을 값입니다. 범위, 열 번호, 그리고 펠스. 네 번째 인수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펠스가 입력되면 돼요. 네 개 인수를 넣어야 됩니다. 자, 커서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 VL 수식이죠. 더블 클릭,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문제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을 값이라고 했지만 H14셀을 선택하라. 선택하세요. 여기 있네요. H14. 요거 클릭. 두 번째 인수는 범위였어요. 범위. H14 어디 있습니까? 윤한솔. 요거 아닙니까? 그거는 고객명에 있어요. 고객명 여기 있네요. 윤한솔이라는 요걸 시작점으로 해서 H12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잡으면 안 됩니다. 윤한솔 시작점으로 한다. 잘 기억하세요. 윤한솔 시작 H12까지 됐고요. 세 번째 인수는 열번호입니다. 금방 구했던 윤한솔 출발 H12 범위 내에서 여기 누적 포인트를 구하라 있어요. 누적 포인트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누적 포인트는 몇 번째 열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세 나가면 돼요.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6 입력하면 되겠네요. 6 됐고요. 네 번째 인수는 범위 요거 보세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찾을 때는 펠스를 입력하라. 우리가 보는 ITQ 시험은 이 엑셀 시험 자체는 정확한 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요거 펠스를 넣는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인수 여기다 펠스를 입력합니다. FALSE 송자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6번 반드시 나오는 VLOOKUP 함수에서 구하는 건데 인수 4개를 내야 되는데 찾을 값에는 H14가 들어가고요. 네 번째 인수에는 펠스를 넣는다. 자, H14 첫 번째 인수, 네 번째 인수는 펠스,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 값은 뭡니까? 열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7번째 문제,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범위는 이렇게 B5부터 시작해서 J12까지. 습관적으로 여기까지 잡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으세요. 여기까지. 왜요? 여기 써 있어요. 행 전체에 서식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오야 된다. 기억합니다. 범위 지정 드래그 하시고, 자, 홈탭 중간 정도의 조건부 서식 클릭.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 규칙 유형 선택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해서 셀 결정. 왜요? 여기 써 있어요. 수식을 이용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누적 포인트가 800 이상. 이건 뭐예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입력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누적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H5 찍고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얼마? 800.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요거 보면은 H 열 앞에도 달러 표시가 있고요. O 행 앞에도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절대 참조입니다. 우리는 누적 포인트가 800 이상인 거에 대해서 서식 적용하기 위해서 드래그 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절대 참조가 되니까 이거 하나 달랑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달러 쓰고요. H 쓰고요. O 앞에 있는 달러는 없애줍니다. 즉 행 앞에 있는 달러는 삭제, 열 앞에 있는 달러는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로 만든다. 아시겠죠? 네. 요 O 앞에 달러 커서 놓고 삑 없앱니다. 됐고요. 그 다음은 서식은 어떻게 있습니까? 글꼴 파랑 굵게. 자, 서식 탭 보이시죠? 요거 클릭해서 글꼴 탭 색깔은 파랑색. 글꼴 스타일은 굵게. 확인. 한 번 더 확인. 자, 그랬더니 누적 포인트가 1000 이상, 800 이상 여기 있네요. 820, 1280 이렇게 누적 포인트가 800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파랗고 굵게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함수편과 조건부 서식 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